산이 사라졌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개장을 공식 발표하며 총 540m급 산지 절단과 해양 매립을 통해 인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해발 100m 이상의 산지를 절단하고 인근 해역을 매립해 만든 하이브리드 성공항으로 활주로 길이 1200m, 너비 30m 규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공항 건설이 국내 토목공항 역사상 가장 정밀하고 도전적인 시공 사례라며 GPS 유도 중장비, 드론 기반 3D 레이저 스캐닝, AI 기반 지형 예측 기술이 총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CNN은 산이 없어졌다. 인간이 산을 이긴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며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지질학적 불가능을 실현한 사례라고 평했다. 일본 내케는 독도와의 군사적 전략적 거리 단축을 언급하며 이제는 민간 항공을 빌미로 전략 거점을 확보한 셈이라고 경계했고, 중국 관영 CCTV는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히 주시해야 한다며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공항의 착륙 예정 기종인 ATAR-72, Q400 등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고성능 소형 항공기로 울릉공항은 향후 동북아 소형 항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불릉도와 서울 간 6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을 1시간 10분대로 단축함으로써 관광, 물류, 응급의료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독도와의 연결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건설 과정에서의 도전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총 4,000톤급 안반을 매일 파쇄하고 이송하는 고성능 드릴링 시스템, 해안선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기반 보강 공법,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 사면 설계 등은 기존 건설 패러다임을 뒤흔든 기술이었다. 특히 수직 절벽을 따라 설치된 자동화 크레인 시스템은 외신으로부터 지구상 어디에도 없던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1제곱미터 단위로 분할 관리된 생물권 보존 구역 설정, 철새 이동로를 고려한 조류 퇴치 음파 장치, 생물 이동 경로를 재현한 인공습지 설치 등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독일의 슈피겔지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정도 환경 보존 노력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극찬했다. 미국 해군정보국 NIC은 울릉공항 개장 발표와 동시에 보고서를 내고 전시 독도 및 동해 전역의 공중 투사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해상 기동 전력의 안전한 후방기지가 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군 관계자도 지형적 특수성상 이 공항은 민간용이라 하더라도 전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인민해방군 기관지는 한국의 동해 확장 전략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도 푸둥 외곽 지역에 대규모 활주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역시 독도와의 거리 문제를 이유로 내각회의에서 지리적 영향력 확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제건설연맹 FIC은 울릉공항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공항 건설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고난도 지형 조건 속에서의 성공적 인프라 시공은 유일무이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세계 14개국에서 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을 참관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개국이 관련 기술 도입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는 공항의 개장과 함께 울릉도를 동해권 전략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공항 개장에 맞춰 연간 50만 명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우고 해상택시, 무인 셔틀버스, 응급헬기 운용 등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건설을 담당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산 하나를 없애는 일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의지와 시간, 타협 없는 설계가 필요했다며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 건설 기술의 기념비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 공항이 성공적으로 개장하면 흑산도, 백령도 등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추가 공항 건설도 검토할 것이라며 섬에서 하늘길을 여는 시대의 서막이라고 전했다. 울릉공항은 2025년 12월 10일 정식 개항과 동시에 서울 김포공항과 하루 3회 왕복 운항을 시작하며 이후 대구, 부산 노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울릉도 하늘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배경엔 한국이 만든 불가능의 해제가 있다. 이번 울릉공항 개장은 단순한 지방공항의 신설이 아닌 한국 국토 전략의 핵심 분기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항공망에 의존하지 않는다. 섬과 도서, 국경 인접지까지 자력 운항 가능한 구조로 간다며 울릉공항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미 제주공항 포화, 김포김해 항로 경쟁 등으로 인한 하늘길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번 사례는 하늘의 지방 분권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바꿨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체감 변화다. 울릉군민 1만 명은 그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대기 시간 2~3시간,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며칠간 고립 상황 등을 겪어왔고 일상적 이동조차 날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항이 개항되면 서울 이동이 당일치기 가능해지며 병원 진료, 관공서 업무, 관광 활성화 등에서 전례 없는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울릉군청은 이미 공항 연계 교통망 재정비에 착수해 2026년까지 전기버스 전면 도입, 수소 충전소 설치, 친환경 무인 셔틀 시범 운영까지 로드맵을 완성했다. 울릉교육청 역시 공항 덕분에 전문 강사, 외부 초청 교육이 쉬워져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며 장기 교원 유입 정책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은 산이 사라졌다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길이 생겼다며 이게 진짜 발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도 울릉공항의 개념과 기술적 해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노르웨이 해양건설연구소는 지형이 극단적인 북극권 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며 한국 측에 기술 자문을 요청했고 필리핀은 성공항 확대 계획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산악지대와 해안지역을 동시에 보유한 한국형 시공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포스트 중국 김프라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K인프라 수출 전략의 핵심 사례로 삼아 울릉형 공항 모델 수출화 프로젝트를 한국해외 인프라공사 K&D 주도로 본격화하고 있다. 울릉공항 설계에 투입된 한국형 집안정보관리 시스템 KGMS, 스마트 자재 운송체계, 드론 기반 시공진단 솔루션 등은 이미 수출형 기술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특허 24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7건이 해외 건설사로부터 도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